지금부터요 무용의 재생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민포충 치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봐야 돼요. 자, 무용의 재생이라는 것은 여기 보세요.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죠. 그러면 술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의사능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이죠. 결국 이것은 의사능력이 없는 거죠. 의사능력이 없으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17살은요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제한능력자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우리가 성립했으면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이고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효와 취소를 얘기하죠. 여기서 불성립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를 얘기해. 아무것도 없다. 알죠? 그리고 무하고 무효는 다르죠. 무효는 성립은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만 갖추지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달리 뭐라도 하나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재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보셔요. 그럼 무효는 뭐죠? 무효는 성립할 때 봐봐. 이 가바구라고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계약이 성립을 했는데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술이 많지 해서 계약을 하죠. 계약은 성립을 했으나 성립할 때부터 효력이 없어. 성립할 때부터. 그러면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을 해.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언제까지나. 그래서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무효 행위를 추인해도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나 무효이다. 누구든지 이해 당사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취소는 뭐예요?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해요. 성립 당시에 하자는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한번 봐봐요. 성립 당시에 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보면 얘가요 계약을 체결할 때 몇 살이었죠? 17살이죠.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가 있었죠. 그걸 가지고 취소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미성년자 처음에는요 22살이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계약을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사람이 3월 1일 날이요 술 마시고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처음부터 머리를 부딪혀서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 말이죠. 피성년 후견이. 계약을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죠. 이런 경우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우리가 취소는 언제를 가지고 간다? 성립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제한능력자가 돼야 돼. 나중에 제한능력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 봐봐. 원래는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나중에 무효가 되죠. 이것을 유동적 뭐라고 한다? 유동적 뭐라고 그래? 유효다 이렇게 얘기해. 취소는요 취소권자가 딱 법에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가. 다른 건 무조건 취소 못해. 알겠죠? 체결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안 날로부터 3년이고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그런데 무효는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취소는요 법에 정해져서 법에 합의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 두 사람이. 우리 이러면 길거리 가다 보면 앞서 사람 얘기하잖아요. 둘이 야 그럼 우리 우리 둘이 그냥 그거 취소할까? 이렇게 우리 둘이 그냥 취소할까? 그건 취소가 아닌 거예요. 합의 해제로 볼 수 있어도 취소는 제한능력자나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에만 취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셔요. 법률행위 뭐라고 했죠? 일부가 무효죠. 일부가. 그럼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돼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말이죠.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를 무효로 해.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 여기. 항상 내가 일부 무효는 뭘 가지고 따지냐? 과일을 가지고 따져. 과일의 일부가 상했어. 알겠죠? 그럼 이게 상하지 않았으면 이건 개당 1,000원이에요. 개당 1,000원인데 지금 상했죠? 상했으니까 이것을 1,000원에 산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여기 전부가 상했어? 일부가 상했어? 일부가 상했어도 아무도 이걸 안 사. 왜? 전부 상한 걸로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일부가 상한 것은 이것을요 1,000원에 가져가라면 내가 가져가지 않지만 이거를 300원에 가져갈 사람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어 없어? 300원에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갈 수 있죠. 이거는 300원에 가져가라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무효 부분이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그냥은 안 되죠. 만약 이것을 1,000원에 가져가라면 안 되지만 300원에 가져가라 하면
썩은 부분 없애버리고 나머지 부분 먹으면 되잖아요. 알겠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 엄마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는요 집에 가면 항상 과일이 있어요. 항상. 그런데 온전한 과일은 별로 없어요. 알겠죠? 왜? 우리 엄마는 일단 물어봐. 과일 사오면 얼마 줬냐? 왜 그걸 샀냐? 내일 또 차가 또 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사면 되는데, 거기서 사면 과일을 이따만큼 줘가지고 2,000원인데 왜 하나에 2,000원이냐? 우리 엄마 따진다고 우리한테. 알겠죠? 그런데 우리 엄마는 과일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응? 그러면 그 과일이요? 올바른 과일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 엄마는 일부 무효의 법리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무효로 봐야 되는데, 그 무효 부분, 썩은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1,000원짜리 얼마에 산다? 300원에 산다 이 말이죠. 봐봐요. 그러면요, 봐봐.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이 하나로 돼 있어야 돼. 일체성. 그리고 그다음에 가분적이 돼야 돼. 분할 가능성. 분할해야 돼요. 우리가 칼로 썩은 부분과 썩지 않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요, 일부가 썩었는데 다 1,000원 주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300원만 달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살게. 가정적이 뭐죠? 만약에 300원에 가져가라 한다면 내가 가져갈게 이 말이죠. 만약 뭐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일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자,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다. 일부만 무효라고 나머지 일부는 뭐로 할 수 있다?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봐봐요. 여기 봐봐. 원래는요 일부면은 전부를 무효로 해. 그런데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는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여기 무효라는 말 속에다가 무슨 말을 집어넣느냐? 취소만 집어넣어. 취소 한번 집어넣어봐. 한번 볼까요? 저기 무효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취소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죠. 일부 부분이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를 취소를 한다.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일부는 유효하고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다. 일부 취소는 무슨 취소다? 전부 취소다.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일부는 유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무효하고 일부 취소는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 우리나라는요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분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토지와 건물은 별개인 거예요. 알겠죠?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하여 매수했다. 일괄하여 매수했다. 일체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분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봐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위에 있는 건물이죠. 건물. 허가구역 위에 있는 건물. 알겠죠? 이 건물, 갑의 건물이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에 있는 건물을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다 이 말이죠. 일괄해서. 그런데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허가가 안 나오면 토지는 무효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지 건물 거래 허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토지만 허가를 받고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지금 이해되셨냐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러니까 허가 전이다 그러면 토지는 허가가 없으니까 무효다. 일부는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도 무효가 돼가지고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무효행위 전환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먼저 봐봐요. 이런 우리가 남의 아이죠. 타인의 자. 이런 남의 자식을 데려오면 우리는 무슨 신고를 해야 돼요? 입양신고해야죠. 입양신고해야죠. 그런데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요. 내 자식이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남의 아이가 내 자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요. 친생자 신고, 친생자 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친생자 신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남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될 수 없죠. 뭐 날 수 있냐면 친양자 제도 날 수. 친양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재혼을 하잖아요. 재혼을 했는데 이 아이가 그냥이요 있잖아요.
그 내가 양부로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내 친자식처럼 내가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 봐봐. 여기 이 부모가 있잖아요. 이 부모 중에서 A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둘이 이혼하고 이분하고 여기 또 두 분이 했는데 또 이혼해서 이분하고 둘이 재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이 사람의 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고 싶어. 그럼 뭘 하냐? 그냥 양자가 아니고 친양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친양자. 그럼 친자식하고 똑같이 돼요. 그럼 친양자라고 되면 어떻게 되냐? 이쪽 부모는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자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걸 친양자 제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입양을 데려왔는데 저쪽에서 자꾸 태클을 걸어. 학교는 왜 거기 보내냐, 학교는 왜 안 보내냐, 뭐는 어떡하냐. 이게 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쪽 사람들 다 아웃되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친자식처럼 키우는 것을 친양자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냥 입양이 있어요. 그냥 입양 어떻게 하냐? 여기 자식 중에서 부모 중에서 자식이 하나 태어났죠? 그럼 여기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아이는 나하고는요 양자 관계죠. 양자. 그럼 자기 친가하고도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얘는 입양을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여기서도 상속받고 양부가 돌아가시면 여기서 또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친양자가 되면 옛날 진짜 부모는 없어지고, 알겠죠? 이쪽 자식만 되니까 여기서만 뭐를 할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친양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남의 아이를 데려오면 입양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어요. 친생자 신고를 하면 그건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남의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내가 내 자식이라고 친아들처럼 내가 내 호적에 올렸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아이를 내 자식처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내가 난 건 아니까 이 신고는 무효잖아요. 무효여도 이 사람이 입양할 생각이라도 있었는지 그걸 따져보고 친양자가 친생자 신고를 했는데 잘못되면 나는 입양이라도 해야 해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처음부터 이 신고를 친생자 신고로 보면 무효잖아요. 친생자 신고로 보지 말고 처음부터 이 신고를 무슨 신고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식으로 봐주자? 입양 신고로 봐주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금부터 여기 봐봐요. 여기 무효란 말 있죠? 무효란 말을 무조건 친생자로 바꿔서 읽고 다른 법령에는 무조건 입양 신고로 바꿔서 읽으면 돼. 알겠죠? 이건 138조인데 138조는 되게 어렵게 돼 있어. 뭐라고 되냐? 무효인 법령이가 다른 법령의 요건을 고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령이라 하였을까라고 의혹할 때는 다른 법령에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 무효에다가 무슨 말을 적는다? 친생자 신고가 입양의 요건을 고비하고 있어. 그런데 당사자가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친생자 신고를 했다, 입양 신고를 했다. 입양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친생자 신고가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입양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될 때 의혹하였으라고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죠. 여기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이면 무효행위 전환이 뭐가 될 수 있다? 적용된다. 이건 시험에 수도 없이 나왔던 거예요. 수도 없이. 알겠죠? 우리가 104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무효란 말 아까 말했죠. 무효는 법령이 성립하기 전이에요? 성립하고 난 후예요? 무효는 성립하고 난 후죠. 성립하고 난 후. 그래서 성립하고 난 후의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다. 그러면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는 봐봐. 이거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야. 잘 봐봐. 자, 남의 자식을 친생자 신고하면 무효죠. 그런데 그 신고를 무슨 신고로 봐준다? 입양 신고로 봐준다. 자요, 혼인 외의 출생자. 자, 봐. 여러분, 혼인 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태어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동거 중에요. 2월 1일 날 보면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죠? 아기가 2월 1일 아기가 태어났어. 지금요, 부모가 혼인신고해서 안 했어. 혼인신고 안 했어. 혼인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동거 중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출생했죠? 그러면 이것을 말한다.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가 태어났으니까 이걸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그래. 이런 봐봐요. 엄마하고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A를 낳잖아요. 그럼 엄마가 A를 낳기 때문에요. 이 엄마하고 A하고 관계에서는 출생신고가 뭐가 중요해요? 내 뱃속에서 애가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뭐 누구 아이든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A는 출생신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친모자 관계예요. 그런데 항상 누가 문제되죠? A는 아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냐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빠가 누구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때 이 아빠가 누구냐, 알겠죠? 그것 때문에 혼인신고하고 나서 애가 낳냐,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가 태어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가 태어나면 이 애는 뭐냐면 이 애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돼가지고 엄마하고 애하고는 그냥 친모자인데 아빠하고는 이 애하고 아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탁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보고 뭐라고 하냐, 아빠를 가지 않고 형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 관계 없어. 엄마한테는 엄마 그래. 근데 아빠를 보고는요, 형 그러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어떡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이러면요, 혹시 자기 나이보다 한 살 더 적게 된 사람들 있죠? 한 살 더 적게 된 사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얘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요, 출생신고를 1년 뒤에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 살이라 내가 적게 됐다. 그럼 엄마 아빠의 과거를 의심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얘가 태어났죠? 얘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무슨 신고를 먼저 한다? 혼인신고를 하는 거야.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에 무슨 신고한다? 아기가 출생했다고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면은 혼인신고한 다음에 애가 태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면 아빠는 원래는 혼인신고하기 전에 애가 태어나버리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 그걸 인지신고라고 그래. 인지신고. 그럼 이거 하려면 옛날에는 되게 복잡했거든요. 인지신고가. 옛날에는 DNA가 검사가 안 됐을 때는 인지신고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믿어줘요? 애가 봐야죠. 야, 너 손 한번 들어봐. 왼손 들으면 아빠 손 한번 들어봐서 오른손 들어. 아닌데 뭐 이렇게. 왜요? 엄마고 아빠고 이거요. 어떻게 해요? 닮은 꼴을 찾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은 아주 간단하죠. 무슨 신고하면 돼? 뭐 하면 돼? DNA 검사하면 돼. DNA 검사. 지금은 DNA 검사니까 인지신고가 되게 쉬워요. 지금은. 알겠죠? DNA 이것만 딱 검사해서 제출하면 바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한다? 애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슨 신고를 먼저 한다? 혼인신고하고 입양신고하죠. 그러면 이 아이는 서류상으로는 혼인 중의 출생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났어? 혼인신고하기 전에 태어났죠. 그러면 아기 아빠가 굳이 아기 엄마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아기를 출생신고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인정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혼인 외의 출생자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하면 그건 무효인데 그 신고를 무슨 신고로 봐주자? 인지신고로 봐주자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비밀증서 유언이요. 비밀증서 유언이 무효잖아요. 그럼 유언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금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 너 유언 잘못됐으니까 다시 깨어나서 다시 하고 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비밀증서 유언이 무효이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봐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음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걸 차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어음이나 차용증이랑 똑같은 거죠? 둘 다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빚이 있는데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하면 어음이고, 그렇지 않고 아무데나 쓰면 차용증이죠. 그럼 차용증과 어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 차용증을 써요. 되도록 돈 빌리는 사람은 차용증을 써야 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해야 돼. 만약 그 사람이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금 날짜에 돈을 못 갚죠? 그 사람 바로 그냥 구속이에요. 그런데 차용증을 썼는데 차용증을 썼는데 돈을 못 갚죠? 그러면 나는 돈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했는데 돈이 없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똑같은데 어음이 잘못되면 차용증으로 볼 수 있지만 차용증이 잘못됐다 해서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중요해. 알겠죠? 어음은 일정한 방식이 있으니까 요식이고 차용증은 아무렇게나 쓰면 되니까 불요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통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행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무효행위 추인을 봐요. 이제는 무효행위 추인. 먼저 추인이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추인이 되는 것이 있어. 추인이 되는 건 암기해야 되겠죠? 이런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추인이 되죠. 의사무능력자,
추인이 되죠.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래서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봐봐요. 비진지 표시는 무효이고 통정의 표시 무효이죠. 비진지 표시 무효이고 통정의 표시 무효이죠. 무효행위 추인이 되죠.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 술이 많지 않은 사람, 술이 많지 않은 사람, 그럼 봐봐요. 자, 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 중개업자한테. 그 중개업자가 딱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한테, 중개업자가 이 병을 데리고 갑한테 가서 갑이 좀 술 취해가지고 행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계약은 하나 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불경기 때는 중개 술 취한 사람이고 뭐고 일단 계약을 하고 봐야 되겠죠. 아니죠?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계약서를 썼다, 이 말이죠. 썼는데 아침에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제 계약서 써가지고 뭐죠? 계약금 입금됐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화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기억이 나, 안 나? 안 나죠. 알겠죠? 그럼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런데 뭐라 한다? 이 갑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계약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제 와가지고 계약했었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막 이렇게 중개업자가 막 우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 보니까 계약서에 도장도 찍히고 이렇단 말이죠.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것이 6억 5천인데 6억 5천으로 돼 있어.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라 한다? 내가 어제 거 기억은 난다, 안 난다? 안 나지만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술이 깨가지고 생각하니까 뭐 계약서를 보니까 큰 문제는 있어, 없어? 없죠? 알았어요. 그러면 계약한 걸로 봅시다. 다시 그럼 알았어요. 이거 내가 인정할게요. 이걸 뭐라 하냐? 어제 계약은 무효인데 오늘에서 뭐라 한다? 어제 계약과 똑같이 그 계약을 내가 오늘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제는 계약이 무효니까 그건 계약이 아니죠. 오늘 어제 무효인 계약대로 오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시다.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하는 것은 어제 무효였던 것이 오늘 유효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한 번 무효는 영원히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 절대로 뭐가 될 수 없고 유효가 될 수는 없고, 어제 무효는 무효로서 잠들고 어제 무효였던 계약의 내용대로 오늘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시다. 이걸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뭐다? 이런 무효의 3대 원칙. 자, 시작.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을 하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다시 세 가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봐봐.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 추인했다고 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험이 잘 나와. 뭐라 한다? 무효인 법령인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봐봐.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제 내가 술 취해서 계약했는데 그 생각이 안 나. 그럼 어제 계약은 분명히 무효잖아요. 무효인 것을 내가 알고서 뭘 한다? 추인을 해.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령이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이 말이야. 새로운 계약으로. 어제 했던 계약은 무효고 오늘 새롭게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이 새롭게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뭐라 한다? 추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3월 1일 짜고 계약을 했죠. 그럼 거짓말 계약이죠. 이건 3월 1일 계약은 무효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계약하고 등 깨서 등기도 무효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그런데 이것을요, 이 무효의 원인에서 벗어난 후에 무슨 말이냐? 술이 깬 다음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언제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뭐라 하냐? 그때 3월 1일 날 우리 계약했던 거, 그건 무효인데 그냥 그것대로 그냥 우리 오늘 그냥 계약 다시 하자. 내가 그걸 인정할게, 이 말이죠. 그것을 추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3월 1일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새롭게 계약서를 쓴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무효행위 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무효행위 추인, 그러면 무효였던 것이 유효가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오늘부터. 그러면 원래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런 말이 없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세 가지.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죠. 무효임을 알고, 비진입 표시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의사무능익자의 법령이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하죠.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 그때부터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말 봐봐.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 뭐죠? 그럼 당사자는 누가 얘기하죠? 갑하고 을이죠. 그럼 이건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특정인과 특정인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적 소급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당연히 채권적 소급을 인정하죠. 알겠죠? 왜요? 당사자 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과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 채권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채권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죠. 다른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봐봐, 우리는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인 것을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런데 추인이라는 것은 뭐다? 단독행위죠. 우리 봐봐, 다시. 자, 단독행위 8가지 뭐가 있다? 채권자가 하는 뭐? 면제, 채무자, 상계, 그 다음에 무권대에서 본인의 뭐가 있다? 추인, 상대방의 철회, 법정 대리인의 뭐? 동의,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 해제, 해지, 취소, 이거죠. 그럼 여기서 추인이라는 것은 뭐냐?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뭐냐?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는 알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의사표시란 말이 나오죠. 이런 봐봐, 내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알고 해야지. 덜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알면서 명시적 또는 어떻게? 묵시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돼.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예요. 취소하면 무효가 되므로 취소하죠?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하는 거예요.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죠? 그럼 취소가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주등기로 유용한 경우, 유용한 경우, 이거 빠졌네요. 유용한 경우,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한 경우 다시 썼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소급하여 그러면 큰일 나. 그때부터 유효이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우리가 민법을 다 공부하고 나잖아요. 민법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들이에요, 여기가. 알겠죠? 민법을 다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상대대냐 절대냐 이런 것은,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요, 참고 정도로 딱 정말로 참고니까 참고를 알고 있고, 나중에 여러분 내년 한 3, 4월이나 되잖아요. 그럼 이걸 딱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말, 이렇게 다 알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까지만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 자, 보시면 이 땅이 허가구역이에요. 여러분, 허가구역은 왜 허가구역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왕숙지구 3기 신도시죠. 여러분, 3기 신도시의 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로 해놓으면 투기꾼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럼 투기꾼들이 몰리면, 이러면요, 부동산 투자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이 적게요? 아니면 부동산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지 적게요? 투자는 언제 해야 되죠? 여러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돈을 벌 수밖에 없어. 돈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이 금리를 견디지 못하니까 집을 내놔, 싸게. 알죠? 15억짜리인데 지금 9억에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가 손해요? 6억이 손이잖아요. 근데요, 부동산 경기가 다시 풀리면 이건 반드시 다시 얼마로 돌아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 이것은. 그러니까요, 이때 뭘 한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가지고요, 이때 그냥 아파트를 긁어 모아놓으면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놈은 먹고 사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불안 같은 세상이죠. 돈이 없으면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돼요? 팔아야죠.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돈 있는 놈들은요, 그런 물건을 줍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싼 땅이라든가, 땅이 뭐 싼다기보다는요,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잡아놔야 되죠. 알겠죠? 물론 무조건 잡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 건물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건물을 이용할 것인가, 이걸 찾아봐야 되지만, 아무튼 지금이 가장, 내년 한 중반기 때 있잖아요. 내년 한 5월에서 한 10월까지 이 사이가요, 5월, 내년 한 3월에서 한 8월, 9월 이때까지요, 아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알겠죠? 그래서 올해는 지금 다 대출을 뭐고 다 막혔잖아요. 내년 1월도 대출이 막혀요. 내년 한 2월, 3월부터 대출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대출이 열리고 그렇게 해도 돈은 여전히 이자율은 비쌀 거란 말이죠. 더 이상 못 견디죠. 그래서 한 4월, 5월 이쪽부터요. 아마 3월부터 한 8월, 9월까지 아마 말 되면 약간씩 이제 금리를 이제 낮출 거예요. 무조건 낮춘다잖아요, 지금요.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하다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모든 재산이 부동산이 다 처박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부동산이 망하면 일단 은행이 일단 IMF로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이 그냥 무조건 도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은행에 있잖아요. 1년 이상 있잖아요. 이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돈을 막기는 절대로 못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금방 오르고 금방 내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약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그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 레그타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잡을 것인가 문제인데,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일이요 다 모여가지고 일단 은행 가서 돈을 훔치자고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물건을 몇 개 사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에서 을하고 이제 계약을 하죠. 2월 1일.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생각을 해봐. 당연히 허가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 뭐 있어? 허가 나왔으면 가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면 되고 어른감한테 등기 달라면 되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이 허가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렇게 유상행위만 허가를 받고, 기부행위라든가 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허가를 안 받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허가구역은 우선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만 받아요. 알겠죠? 그냥 면적이 너무 적은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럼 토지가 허가를 할 때는 다 그런 것이 고시가 돼. 거기에 잘 맞고 잘 보고해야 되겠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봐봐. 여기 보면 지상권이나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 허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래서 만약에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래는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런데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 어디가 있냐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허가가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채권행위, 계약 자체가 채권행위가 유효면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가 있으면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러면 이행을 한단 말은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 불이행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손해상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허가가 나오면 원칙이 이렇다 이 말이고, 허가가 나온 걸 얘기한다, 허가가 나오지 않는 걸 얘기한다. 허가 나오기 전을 얘기하지. 허가 그러면 안 나왔다면 X, 안 나왔다? 그러면 무효가 돼. 그럼 무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행위도 계약, 채권행, 갑은 을한테, 을은 갑한테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무도 없어. 권리의 반대는 뭐죠? 의무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채무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어.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손해배상도 없고 원상회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지금요, 원래는 여러분 이것은 여기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하면 아주 정확한데요, 지금 XXX가 돼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X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라고. X가 없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아직 X가 아니잖아요. 허가가 있으면 채권행위,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럼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갑은 을한테 대금을 달라고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대금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그러면 갑은 을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알겠죠? 손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유효일들을 얘기하니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지금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지. 지금부터 뭐라고 나온다? 허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효가 돼. 무효니까 권리가 있어 없어? 없고. 의무도 있어 없어? 없고.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있어 없어?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채무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고. 계약 해제, 원상회복, 손해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이게?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허가가 없으면 이것은 무효가 되고, 나중에 10월 1일 날 허가를 받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돼. 소급해서 처음부터. 그래, 우리 아까 내가 이것은 공부를 다 하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있죠. 소급표가 있냐 없냐. 방금 앞에 장에서 봤잖아요. 소급표가 있냐 없냐. 알겠죠? 그것을 이걸 얘기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소급표가 있냐 없냐. 여기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때 소급표가 여기서 뭐가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렇게 하나 더 써야 되겠네요. 토지거래 허가도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지금? 아니면 봐봐. 꼭 이해는 다 못해도
우리가 이건 법에 놀리고 여러분요, 이 그림은 어디 있냐,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 이 그림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봤는데? 물론 뭐 기억하면은요, 여기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죠? 알겠죠? 자, 여러분요,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건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한 거예요. 알겠죠? 첫 시간에. 청약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죠. 당연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권리와 의무, 그것을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는 의무가 있고 의무부담행위다. 의무가 있으면 모순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쭉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봐봐요. 의리가반한테 계약금을 줬다 이 말이죠. 자, 계약금을 주면 어떡한다? 허가가 있기 전에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허가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때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못해요. 아, 이거 허가가 무효인데 왜 반환 청구를 못하죠? 방금 내가 말했어. 허가 전에 뭐라고 했어? 봐봐. 허가가 없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잘 봐. 허가가 전이다.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 못하죠.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은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니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허가 전은 무효니까. 그런데 불허가가 나오죠. 불허가 완전히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허가전은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거 뭐다? 뭐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에 협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주된 의무라고 하고 이 주된 의무가 불이행됐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동시행이 뭐죠?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행이다. 그러면 이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죠? 그럼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부수적이죠. 부차적이다. 이런 뭐냐면 여러분이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샀어. 노트북을 샀는데 노트북에 파우치를 하나 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샀는데 노트북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요? 이것은 3만 원 상당인데 이것을 공짜로 3% 준다는 거예요. 나 100만 원 입금했더니 노트북이 온 거예요. 보니까 이게 안 온 거예요. 이게 안 왔다고 해서 이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보내주는데 안 보내줬어. 그럼 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요, 지금 이 노트북 가방 있죠? 노트북 가방은 3만 원밖에 안 하고 노트북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 입금했더니 노트북이 왔어 나한테. 그런데 가방이 안 왔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노트북 가방이 100만 원이에요? 노트북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100만 원이 뭐다? 주된 의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지만 이것은 3% 준 거,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안 줬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지. 어떻게 해요? 달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장 이 노트북을 두고 어디를 가야 돼. 그럼 뭐를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그래야지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그럼 됐죠 지금? 별것도 아니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이해를 할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논리예요. 논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판례라고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데 이제 이게 전자칠판으로 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책 있죠, 책을 여기다 그대로 띄워놓고 책에 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책을 여기다 그대로 띄워놓고. 알겠죠? 책 보면서 이 말이 이 말이다, 이 말이 이 말이다 이렇게 줄을 그어드릴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책에 줄을 긋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연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를 알아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다음에 책을 봐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 협력을 하죠. 그러면 허가를 받고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고 대금하고 등기가 주된 의무죠.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이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은 협력하는 것은 아까 가방 안 줬다. 내가요 돈을 입금시키세요 그랬더니 가방부터 주면 입금시키기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내가 입금시킬 테니까 노트북을 돌려달라 보내달라고 해야지 가방을 주면은 100만 원 보낼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동시행관계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 협조해달라고. 그로 인해서 협력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오죠. 허가가 안 나오면 등기를 늦게 가져오겠죠. 그러면 그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 해지할 수 없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처음부터요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이 있고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 있어. 처음부터 지정해제를 세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 알겠죠? 자 이거 봐봐. 여기 토지거래가 쭉 이렇게 가잖아요. 자 여기 2월 1일 있고 3월 1일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고요. 여기 4월 1일 이렇게 했고 여기 5월 1일 이렇게 했고 여기 6월 1일 이렇게 딱 해봐. 한번 보죠. 자 여러분요.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어. 그럼 이거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정해제가 됐어. 지정해제가 됐어. 지정해제가 됐어. 그럼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구역인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정해제가 됐죠. 그럼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어. 이거 체결했어. 여기서 계약 체결했어. 여기는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정해제가 됐으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이건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해제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서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해제가 돼버렸잖아요. 해제가 돼버리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허가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알겠죠? 그럼 다시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여기서 다시 또 허가구역으로 또 지정돼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요. 또 계약을 체결했는데 5월 1일 날 6월 1일 날 지정이 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어. 그럼 이건 또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왜요? 허가구역 해제가 된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봐봐. 원래는 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요 뭐라고 하냐 나는 1월 20날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로 계약서를 썼어. 거짓말로. 그 말은 나는 허가를 받을 생각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요?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것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3월 1일 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몰래 1월 20일 날 계약서로 썼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은 이 사람들은 계약을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 없다. 알겠죠? 그걸 말한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잠탈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요 우리요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죠. 일방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쌍방이 협력을 거절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효가 돼.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효가 돼. 우리요 중간생략등기에서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뭐냐?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예요. 허가를 안 받으면 중간생략등기는 유효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여기서 다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허가 처분이 있다.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다.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확정적 뭐라 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유효는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지정을 하잖아. 재지정, 여기서 확정적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요, 이제 취소인데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무효라고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뭐라냐면, 예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 시험이요. 무효하고 취소하고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4년 동안, 5년 동안 무효 한 문제, 취소 한 문제가 나와. 계속. 알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봐봐.
무효를 별로 공부도 하지 않고 한 40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대일이 있죠. 대일이. 아까 우리 대일이 배웠죠? 대일이에서는 4문제가 나와. 알겠죠? 대일이는 하나하나가 다 나오니까 조심하라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아시겠죠? 대신 양이 많아. 그 다음에 무효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이 치수란 말이죠. 치수에서 한 문제 나오고, 조건 기한에서 한 문제 나오고,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우리가 내일 저녁에는요, 치수하고 조건 기한하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뭐를 보냐면, 문제풀이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튼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특별법을 조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특별법.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하고요, 가등기 담보법하고 이것을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치수하고 조건 기한하면 2시간 정도 끝나니까요, 나머지 한 2시간 정도는요, 다른 특별법으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